협상, 폭정, 노예. 협상은 무척 어렵다. 이미 살펴봤듯이 협상을 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정확히 말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령을 부려 협상을 피하기도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배우자에게 뭘 원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이때 흔히 돌아오는 대답이 잘 모르겠어다. 이는 아이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서로에게 성실할 것을 맹세한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잘 모르겠어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게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리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런 반응은 종종 노골적인 짜증이나 화를 동반하여 질문자의 입을 다물게 한다.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기도 한다. 아마 이런 일이 한두 번 또는 10번쯤 되풀이되면 당신은 배우자의 거부 반응에 신물이 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하게 피하지 않기로, 더 이상 배우자를 안쓰럽게 보지 않기로 마음먹고서 잘 모르겠어를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끈질기게 추궁한다. 그럼 추측이라도 해봐. 테이블 위에 뭔가를 꺼내보라고 제발. 그게 뭐든 괜찮아. 틀려도 돼. 최소한 출발점은 되잖아. 잘 모르겠어는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은 종종 그렇게 똑똑하면 저리 가서 뭐가 문제인지 좀 생각해봐. 그런 뒤 다시 얘기해. 그게 나을 것 같아. 라는 뜻이거나 내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의지도 없다는데 이렇게 간섭하다니 참을 수 없이 무리하군. 당신 때문에 내 문제를 조용히 생각해 볼 수가 없어. 라는 뜻이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무례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무례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겠는가? 그것은 무례한 게 아니라 사랑의 잔인한 손길이다. 그런 상황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 건 수술처럼 끔찍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당신은 두렵고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배우자에게 저리 꺼지라는 말, 아니 그보다 심한 말을 듣고도 대화를 계속한다는 건 용기를 넘어서 무모함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고 존경할 만한 행동이다.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유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화를 내며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인지적으로 부담스럽고 도덕적으로 까다롭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따른다. 그 밖에도 신뢰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어 신뢰를 시험한다. 감히 누군가가 내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가 내 마음속 장벽을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모두 뛰어넘어 사태의 끔찍한 밑바닥까지 이해할 정도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심각한 장애물은 눈물이다. 많은 사람이 눈물의 의미를 슬픔으로 인한 고통으로 잘못 이해한다. 특히 마음씨 고운 사람들은 눈물을 보면 잘못된 연민을 느껴 사고 기능이 정지된다. 하지만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여움이다. 당신이 추궁하며 벽으로 몰고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중이다. 눈물은 효과적인 방어 기제다. 상대의 눈물을 이겨내려면 마음이 돌덩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물은 회피의 최후 방어선일 때가 많아 눈물을 돌파하면 진정한 대화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노여움으로 발생하는 모욕과 상처, 눈물이 유발하는 연민과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당신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숨겨진 본성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친절하다는 옳다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앞서 얘기했듯이 협상, 폭정, 노예라는 선택지가 있다. 셋 중에 협상이 가장 덜 무섭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지금 당장은 결전을 벌여야 하고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야 할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도려내야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알코올 의존자 남편에게 학대당한 아내의 할머니가 남긴 그림자일 수도 있다. 치유되지 않은 학대의 상처와 남녀 간 불신의 결과가 몇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모방의 천재다.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하기 한참 전에도 많은 것을 은연중에 배우고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을 모방한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물론 우리는 희망에 이끌려 협상의 고통을 감내하지만 희망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희망과 함께 절박함이 필요하다. 이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구절이 유익하다.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당신의 두 사람은 좋든 싫든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이 맹세의 핵심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둘뿐이라는 점. 두 사람이 함께 해야 이 지상에서 구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만 버텨준다면 당신은 앞으로 6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찾아 사막을 건너는 모세처럼 모래발 길을 걸을 것이다. 평화가 오기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진정한 어른이 되어 마치 당신의 목숨, 아니 영혼을 걸고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때로는 회피, 노여움, 눈물에 기대고 싶고 이 모든 것을 피해 이혼이라는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화를 내고 울다가 결국 헤어진다면 실패는 당신을 유정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당신의 고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이고 협상 기술은 여전히 형편없을 테니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관계에서도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 마음 한구석에 탈출 가능성을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하겠다는 약속을 피할 수 있지만 변화를 이룰 수는 없다. 아니, 긁어모을, 변화는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사시키고 나면 멋진 미래와 성공이 따라온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고 유지하는 삶 말이다. 이렇게 역경을 딛고 마침내 달성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값진 성취지만 쉽지 않아서 자주 보기 힘들다. 인생에 그 정도로 큰 성취를 꼽자면 네 가지가 될 것이다. 노력해서 견실한 결혼 생활을 이뤘다면 이것이 첫 번째 성취다. 그때 우리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집, 정직하고 즐거운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면 이것이 두 번째 성취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야 할 더 큰 책임을 안게 된다. 당신이 운이 좋고 신중하다면 아이들은 훌륭하게 잘 자란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그 빈자리를 새롭게 채운다. 우리는 마치 30살에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래 산다. 그럼에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법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듯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주도 안으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것들을 놓치면 인생은 아주 위험해진다.